자, 정관은 결국 나라이고 질서이고 통제면서 여명한테는 남자일 거고 남명한테는 자식이 될 거고, 그죠? 관성이. 그 다음에 약간 관성이를 정관으로 저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죠. 이게 점잖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점잖함. 근데 이 통제는 자기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남도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다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관이 지금은 단순히 이 정관의 위치별로 볼 건데, 이거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옆에 상관이 있는지, 식상이 있어서 관을 극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면 관을 극하는 뭐 아니면 정관격인데 파격이다 이런 거, 그러면은 이 정관의 성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할 때도 그냥 글자로만의 특성은 보지만 결국 이 사람이 식상이 갖고 있어서 이 관을 극하고 있다면 이 정관의 특성이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파격이 돼 있으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배제하고 보는 거예요. 단순 그냥 올바로 된 정관이 어디 위치에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관, 견관 한다 그러잖아. 그럼 관을 극해서 어때요? 관을 뒤집는다고 하잖아. 상관이. 관을 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으면 이 관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월간으로 가 있을 때, 연간에 정관으로 가 있을 때, 연간은 관이 나라궁이에요. 드러난 거죠. 관이 드러났어요. 어디로 드러났어요? 조상궁, 나라궁으로 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관이, 정관이 저대로 잘 온전하게 나라궁으로 지지에도 좀 뿌리가 있다 이러면은 보여지는 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돼도 어때요? 사회궁, 나라궁, 거기다 세계적인 궁이잖아. 그죠? 그러면 보여지는 관 자체가 어때요? 약간 광역권이겠죠. 그래서 좀 높은 관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을 간다 그러면 외교관도 될 수 있고 높은 관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이 연간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첫인상,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첫인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관이 아니어도 다른 십성 있잖아요. 다른 십성, 만약 식신이고 편관이고 뭐 다른 게 들어있죠. 편재고. 그러면 초기, 청년, 중년, 말년 뭐 이래갖고 내가 그 다음에 요 궁, 내 일간의 궁이 오늘 많이 방해하네. 지금 지우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렇게. 그만 들어가. 수업 시간에 그만 들어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 지금 금방 저절로 지어지는 거 봤죠? 이거는 일반적인 힘은 아니에요. 이거 영상에 찍혔네. 그대로 내보낼까? 이러면서. 왜냐면 얘가 갑자기 나오더니 자기 혼자 가서 지웠거든, 지금.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금방도 돌아다녔어요? 네. 저기 앉아있어. 조금 뛰어봐야겠다. 됐어요. 이렇게 해도 돌아다니지. 보자. 내가 좀 떨어졌네. 이러면서. 자, 여기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엄청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거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상 사례도 있는 게 있어. 나중에 공개할 거야. 나중에 내가 몇만 구독자 되면은 공개할 거예요. 자, 정관이 아까 월간으로 왔을 때 첫인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십성이 왔을 때도 그게 첫인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으로 첫인상이 왔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딱 봤을 때 그냥 첫인상 자체가 점잖아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관으로, 연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격식 있는 자리나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할 때 이렇게 평소에도 좀 갖춰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옷 같은 것도. 뭔가 선비 같고 예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관이 연간으로 드러났으니까 이 사람이 성향적인 부분은 좀 보수적이라는 거를 이미 초년 시절부터 이 보수적인 일에,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이 좀 엄한 집안이었다든지, 그죠? 관이, 왜냐면 여기가 초년궁이잖아. 사회궁, 나라궁, 세계적인 넓은 궁인데 자기 금묘 화실로 보면은 초년이죠. 초년의 이런 통제 속에서 자라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통제된 집안. 그러면 어때요? 양반 집안, 뭔가 그런 집안, 옛날로 치면은, 이런 것도 옆에 상관이 있는지, 옆에서 상관, 아래 위로 상관이 있는지 둘 봐줘야 돼요. 나중에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연간으로 정관이 드러났을 때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이다. 지지로, 연지로 정관이 있으면, 이거는 조상궁이죠. 지지로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회, 나라, 조상, 세계 막 이런데, 궁 자체는 근묘하실로 보면 조상궁이지만 실질적 조상이 이제 연지예요. 그러면 조상의 관. 그러면은 이 사람 일간이 나라와 관련된 관의 일을 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간이 나라에서 뭐 만약에 나라의 수주를 받는다. 그죠? 나라에 관련된 업과 관련된 거에서 뭐 일거리를 따낸다.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여기는 조부모의 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조부모가 이런 관의 형태를 가진 집안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아래 위로 이렇게 정관이 있으면 어때요? 약간 양반 집안 같다라고 이렇게 딱 연상해버리면 돼. 정관이 있으면. 그래서 관이 어디에 있냐? 왜냐면 우리가 십성을 볼 때 단지 그 글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 글자의 성향만은 아니잖아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간과 연지로 갔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월간으로 가면 월간으로 직접적인 이 사람의 사회생활의 관이에요. 사회생활의 관인데 관이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무원도 되고 대기업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가 권위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육친으로 볼 때는 아버지 궁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사람이 사회궁으로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대입할 때 이 사람의 이 일간의 성격도 들어있겠죠. 사회로 정관을 내비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프라이드가 있고 가오가 있을 거잖아. 그죠? 이 사람이 성향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성격적 부분까지 봐줄 수 있어요. 월간이니까. 여기는 첫인상인데 여기는 보여지는 그 사람의 딱 습성이잖아. 원래 성격은 여기 일지지만, 그죠? 보여지는 모습은 다 관인 거잖아. 그렇게 보면 돼요. 월지로 정관이 있으면요, 월지의 정관은 아버지고, 여기는 밑에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리예요. 궁성론으로 실에 보면은 아버지 자리고 어머니 자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아까 아버지처럼 대입해봐요. 어머니가 일간을 통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오히려 보수적이면서 일간의 그 어린 이렇게 통제 속에서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자리니까 어머니가 이런 관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직업성이. 바른 직장, 바른 직장, 사회활동, 통제하고 고지식한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어머니가. 그래도 뭐 정관으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일지로 정관을 갖고 있으면요, 배우자 궁으로 정관을 깔고 있죠. 여기에 일간의 배우자 궁이잖아요. 일지 정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뚝 잘라갖고 여기는 사회적 공간이고 여기는 개인적 사생활 공간이죠. 그래서 일지로
배우자 궁의 정관이니까 여자 같으면 사적인 공간이니까 남편이 어때요? 그때도 얘기했죠. 남편이 반듯한 남편의 월급 잘 갖다 주고 뭐 하는 남편을 추구할 것이고요. 일지로 정관이니까 그럼 여명이 추구하는 남편은 그런 남편일 것이지만 정관의 특성은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서 융통성도 좀 들어가잖아요. 융통성이 좀 없잖아 정관은. 왜냐면 정관이라는 거는 틀이에요. 틀. 이런 틀이 있으면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정관은. 그래서 법이고 규칙인 거예요. 법과 규칙은 지켜야 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어때요? 융통성이. 벗어나면 안 돼라는 통제가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의 정관을 갖고 있으면 그런 남편이긴 하나 융통성 없는 남편일 수도 있죠. 남명이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명이면 본인이 자식을 통제할 수도 있죠. 자식을 깔았으니까. 자기 배우자 궁에 자식을 깔았으니까 자식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래서 규칙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개인적 공간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일지로 정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규칙이 있을까요? 만약에 친구랑 놀러 갔는데 만약에 11시나 12시를 넘기면 안 돼. 그 시간 안에는 들어와야지. 그러면 놀고 있는 그 아이는 12시가 넘어갈 때 초조하겠죠? 그거를 그러면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그 통제 속에서 본인은 나 먼저 갈게 이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싫단 말이에요.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저 무관들 알죠? 그거 뭔지. 그런 통제 싫잖아. 그죠? 놀고 싶으면 대를 찾으러 오잖아요. 친구가 놀고 싶은데 오만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의 통제가 어쩔 수 없이 일간이 갖고 있는 거니까 본인을 통제하는 성분도 있지만 자신도 여기 일간에 여기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막 이러면은 여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에 정관이 있으면요. 여기 시간의 정관이면 개인적인 관이 되잖아요. 개인적인 관. 근데 이 개인적인 관은 이 일간이 시기로 보면 어때요?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간은 나는 말년에 가서도 이런 관을 갖고 싶어라는 희망적인 사항을 항상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리적인 거예요. 나는 말년에 노후에도 이런 어떠한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돼서 안정되게 그런 관에 뭐가 되고 싶어. 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어때요? 내세우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추구해서 가다 보면 추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뿌리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얘가 천간에 드러나는데 뿌리가 있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그거를 좀 살릴 거고, 뿌리가 없으면 약간 그런 희망적인 관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운으로, 관운이 받쳐줘서 온다든지, 이러면 좀 살릴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정관은 그런 운적으로 말년, 노후와 관련돼 있고, 또 궁성론으로는 뭐예요? 자식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할 때 그런 식으로 대입해 가면 돼요. 궁성, 금묘화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하면 돼. 그러면 자식이 번듯한 관을 가진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있겠지만, 그런 번듯한 관을 가졌어요. 이 일간이 여명이면 남편도 정관이고 자식도 정관이면 답답하겠죠.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함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명이면. 노년에 직책을 가지는 관에 직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뿌리가 있으면, 운으로 뿌리를 가져와 주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지에 정관이 있다면, 시지로 왔죠. 자, 그러면은 시지로 정관이 왔을 때는 뭘 봐줘야 되냐면은 연월에 천간에 정관이 투간 행계 시지에 연결되어 있는지 봐줘야 돼요. 연월에 정관이 있으면 뿌리가 여기 시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어져서 말년까지 가는, 그러면 어때요? 한 직장에 갔는데 뭔가 공무원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완전 정년퇴직까지도 그 관에 소속돼서 직책 있는 관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수 있겠죠. 뿌리가 이 천간에 투관한 게 연월에 있으면. 이해되죠? 대입, 이것도 또한 풀이하는 방식의 일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도. 드러나 있으면 이제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또 궁성론으로 자식이니까 융통성 없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시지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뭐 정관이면. 그래서 이 관이 뿌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연월로 투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약간 이게 사회적인 연월에 투관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왜 아파트 단지 같은 거 보면은 노후에 아파트 입주했는데 거기 입주자 뭐 대표 한다든지 뭐 그것도 관이잖아요. 그죠? 노후에 관을 하나 얻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개인적 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긴 했지만 어때요? 거기에 소속된 관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회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드러난 관이 아니고 그런 곳에서 드러난 관이라는 거지. 시간이니까. 시주기등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겠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십성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위치별로 조금 대입이 달라지죠. 연월에 없고 시에 정관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때 뭐 진짜 아까 아파트에서 부영회장 네. 뭐 이런 거를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뭘 관이 들어오기를 쉽지는 네. 않잖아요. 네. 그런 거라도. 그런 거라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떠한 직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예,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관의 지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논례회장, 논례회장도 되게 선거 차리면 인사 오고 이러다. 예. 그렇지. 만약에 작은 관이다 이러면은 아파트에 노인정?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노인정 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인들을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궁금해요. 거기에 자식덕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왔을 때 자식덕에 사는 거예요? 자식 덕에? 응, 자식이 엄마를 막 보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행적으로 볼 때 이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가 있다면은 자식이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생해주는 거. 생해주는 게 인성이 있다든지 하면은 뭔가 자식덕이 있죠. 인성이면 자식덕뿐만이 아니고 시지로 인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인성할 건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있죠. 문서로. 그럼 어디에 이제 얘가 이제 또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받쳐주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지의 인성이니까. 그죠? 인성이 들어온 거잖아, 말년에. 그러면 나중에 물려받는 문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그 일간에 뭔가 이렇게 생해주는 그 글자가 네. 있으면 자식덕으로. 그렇죠. 살수 있다. 자식이 덕이 좀 있는 거지, 자식복이. 시지의 정관이 내가 자식을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시지의. 그렇지. 내 뒤에 있는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일지로 갖고 있거나 시지 시간으로 갖고 있으면 이 일간이 통제를 할 수도 있죠. 일간에 힘이 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신강신약까지 같이 나와야 되죠. 세야 통제가. 오히려 이 통제 속에 답답해 할 수도 있지, 본인이. 약하면. 오히려 강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봐줄 때 저 글씨를 어떻게 작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을까를 이제 좀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죠? 자, 이래서 정관이 또 관에는 편관이 있죠? 무관이 있었잖아, 참. 그래. 무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 무관은 자기가 갑자기 나타난 질서와 통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내가 이 질서와 통제가 왜 왔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시기예요.
무관이 관운이 왔을 때는 본인이 뭘 통제해야 될지 지금까지 내가 관 없이 산 문제에 대해서 관이 원국에도 없고 대운으로도 안 와서 겪지 못했던 그게 운으로 오면 없는 게 오면 힘들다 그랬죠. 실제로 없는 글자가 왔을 때는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그러면 없는 운이 왜 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없는 운이 왜 왔을까요? 그러면 자꾸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공부해보고 깨달은 건데 그게 숙제라는 거예요. 왜 없는데 나를 왜 겪게 하는 거지? 그럼 앞에 살았던 인생에서 관 없이 살았던, 죄 없이 살았던, 글자가 없이 살았던 것 중에 그 글자를 찾아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관이 관운이 왔을 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인생이 좀 답답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되면은 무관이 관운이 왔을 때 그러면 놓치고 있었던 내 삶의 본질 그러면 관은 뭐예요? 규칙과 질서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게 대입하면 돼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적 규칙과 질서가 무엇이었는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을 유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관운이니까. 관이 없는 관이 무관이 왔으니까. 무관이 관운이 왔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면 항상 없는 글자가 올 때는 놓치고 있었던이야. 키워드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본질적 규칙과 질서가 무엇이 있었는지 성찰하세요 라는 운이라는 거예요. 특히 무관인데 저렇게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강해요. 상관은 관을 극해서 계속 밀어낼 거거든. 밀어낸단 말이에요. 관이 와도. 그래서 그 통제를 못 견뎌야 할 거거든. 무엇인가. 병신령 정년. 수입이 많이 좋았어. 관운이 와서? 근데 경자년, 신축년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 그렇다는 거는 지지로 관운이 왔을 때는 이제 임상적 사례예요. 무관이 아까 요거 이제 뒤에 하고 무관이 자, 간목일간인데 경자년, 신축년은 그 다음에 지지로 관이 왔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지지 뭐예요? 정신년, 정유년. 정유년은 자 보세요. 요거 살짝 지금 무관의 임상 사례 무관의 간목일간이 경자년 신축년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하죠. 천간에 투관된 관이 지금 금방 얘기했던 무관에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놓치고 있던 삶의 본질적 규칙과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좀 전에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뭘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관운이 와서 돈을 좀 잘 버는 거는 언제라는 거예요? 식상을 가지고 온 지지의 관이 돈을 벌어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잘 벌어 들었죠. 그러니까 지지가 중요합니다. 지지로 운이 올 때는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이고 천간으로 올 때는 뭐예요? 천간은 기운이고 정신이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같이 오는 거예요. 모든 글자는 천간으로 올 때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이때 내가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모든 게 다 정립되지 않아요? 결국 그 마음 다스리려면 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적용된다니까요. 그죠?